치아와 잇몸을 무너뜨리는 구강건조증. 충치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예. 10명 중 3명의 노인이 침부족으로 고통받는다. 예로부터 입속의 보약이라 불렸던 침. 그 놀라운 힘과 비밀을 공개한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침이 고여있는 입안입니다. 입은 숨을 쉬고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중요한 통로죠. 하지만 이 입으로 각종 세균과 유해물질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렇게 물처럼 입안을 헹구면서 항균과 자정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타액, 즉 침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의 침이 만들어지는데 그 양이 줄어들면 입안은 말라버린 강처럼 오염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잇몸이 무너지고 치석이 끼고 혀가 갈라지면서 미각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치아나 잇몸 건강에 대해선 비교적 관심이 높은 반면 침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입안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침,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올해 57살의 이영애 씨는 얼마 전부터 틀니 치료를 받고 있다. 남부럽지 않게 건강한 치아를 유지했던 이영애 씨.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잇몸병은 한 번에 2-3개의 치아가 빠질 정도로 빠르게 악화됐고 현재 남아있는 치아는 겨우 5개뿐이다. 당뇨 합병증 때문이었다. 아래로 같이 그래가지고 그 치아가 너무 내가 기가 막혀갖고 그걸 모았어요. 못 버리고. 처음에 하나씩 빠질 때는 버렸는데 나중에는 그걸 모아놨거든요. 당뇨 환자들의 경우 침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그 결과 충치나 잇몸병 등 각종 구강 질환이 급속도로 진행된다.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그 당뇨 자체가 그 말초 신경에 그 영향을 주다 보면 침샘에 영향을 줘갖고 침의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구강 건조증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그 당뇨 환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그 소변 양이 많다 보니까 인체에서의 그 수분이 그 많이 빠져나가게 되다 보니까 그 입안이 그 마르는 그런 구강 건조증 현상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으로 틀니까지 하게 되면서 이영애 씨는 건강 관리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덕분에 당뇨 자체는 많이 호전됐지만 입이 건조해서 생기는 고통은 여전하다. 달라붙어요. 이가 무슨 말을 하려면은 이렇게 뭐 본드 붙은 것처럼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갖고 무슨 말을 하려면 입을 자꾸 축여줘요. 왜냐면 물을 자꾸 마시면은 소변을 자주 넣으면은 나중에 막 저혈당이 오고 막 이러니까는 마시지는 않고 입을 자꾸 축여주면서. 구강 건조증은 노인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다. 한번 나와보시죠. 77세의 한정택 할머니 역시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구강 건조증을 앓고 있다. 네, 할머니 입안이 많이 마르시죠? 밤에도 그렇고 아침에도 그렇고 네, 낮에도. 크게 아시고 혀를 내밀어 보시죠. 할머니 크게 라이트 맞추세요. 그렇다면 할머니의 침 분비량은 어느 정도일까? 5분 동안 침을 뱉어보게 했지만 좀처럼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1분이 지나서야 할머니는 어렵게 한 방울의 침을 뱉어냈다.
네, 5분 동안 침을 5분 동안 모으셨는데 모은 침의 양은 겨우 0.1cc. 거의 없습니다. 일반인의 거의. 20분의 1에 불과한 양이다. 구강 건조증 이렇게 심하면 침이 이렇게 부족해지면서 혀의 돌기가 변색되며 길어지는 흑모설 증상까지 나타났다. 이 사진은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혀 이 윗부분에 까맣게 유두가 길어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름은 흑모설이라고 하고 몇 가지 이제 관련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최근에 생긴 현상인데 아마도 이제 구강 건조증으로 인해서 입안에 그 세정 작용이 잘 안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입안에 사는 그 미생물들이 증식하면서 그 자극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신 질환에 의해서 이 유두가 정상적으로 탈락되지 않고 그 길어진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혀를 앞으로 쭉 내밀어보시죠. 입속 건강을 위협하는 구강 건조증. 혀를 쭉 내밀어보시죠. 통계에 따르면 네. 50대 10%, 60대 이상의 노인 중 30% 정도가 구강 건조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젊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 (30대) 주부인 박경혜 씨는 몇 년 전부터 먹는 즐거움을 잃어버렸다. 밥은 늘 국이나 물에 말아서 대충 먹고 맵고 짠 음식은 입에 댈 수도 없다. 구강 건조증으로 입안이 건조하고 민감해졌기 때문이다. 혀가 일단은 갈라지니까요. 이거 고춧가루 하나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고춧가루가 있는 거. 혀가 심하게 갈라지고 좀 하얗게 되니까. 그리고 입이 민감하다 보니까 이 양 사이드가 자꾸 헐어요. 평소 날씨가 춥거나 차가운 것을 만지면 손끝이 노랗게 되면서 저리곤 했다는 박경혜 씨. 침샘과 눈물샘을 마르게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인 쇼그렌 증후군 때문이었다. 요즘은 드라마 같은 거 아무리 슬픈 걸 봐도 안 울어요. 그냥 울컥하는 건 있죠. 그냥 병원에서 그 진단 받았을 때도 정말 내가 막 슬프고 이게 감정을 격해 있는데 눈물만 맺히지 흐르는 눈물 양이 너무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인과 시작. 비교했을 때 박경혜 씨의 침 분비량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날까?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 여성과 10분 동안 분비되는 침의 양을 비교해보기로 했다. 일반인이 3번 침을 뱉는 동안 박경혜 씨는 겨우 1번 침을 뱉는 정도였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입안에 있는 타액을 다 뱉으세요. 이건 한 1cc가 안 됩니다. 이건 한 300 마이크론, 한 500 마이크론, 0.5cc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 사이의 분비율의 차이가 한 13배, 10배 그렇게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집에서 타액 분비량을 혼자서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안히 있을 때 나오는 침이 10분 동안 측정했을 때 조그만 차 숟갈 하나 이상 나오셔야 합니다. 10분 동안. 그리고 껌 같은 걸 씹으시면서 5분 동안 나오는 침이 어른 밥 숟갈 하나 정도 나오셔야 정상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한의학서로 꼽히는 동의보감. 여기에는 침과 건강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늘 옥천을 먹으면 오래 살고 얼굴에 윤기가 난다. 옥천은 입안의 침이다. 이런 내용과 함께 침을 입속의 보약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부분에 당시 최장수 노인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도 실려 있습니다. 한괴경은 나이가 120세인데도 기력이 매우 좋았다. 그는 아침마다 침을 삼키고 이를 14번씩 맞부딪히는데 이것을 연정이라고 한다. 입안에 가득 고인 맑은 진액을 자주 삼키면 팔다리가 더워지고 얼굴빛이 좋아져 몇천 가지 방법 중에 이것이 제일이라고 했다. 옛날부터 침이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알린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침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 속에